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오늘 장 너무 좋았습니다. 명인들의 복귀, 오늘 장 제대로 한번 좀 복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제가 그동안에 코스피 1000일선 돌파 그렇게나 아주 노래 부르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시가부터 코스피가 1000일선 위에서 시작을 하더니 결국엔 1000일선 위에서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조금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은 종가가 올해의 신고가로 끝났으면은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올해 고가가 2월달 고가가 얼마였냐면은 2680.7인데 오늘 2670.15로 해서 마감은 됐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2692.47까지 올라가면서 올해 신고가를 한번 또 터치를 또 하면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는 코스피가 오늘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이제는 제가 그렇게 서머랠리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는 정말 가까웠죠. 정말 가까웠고, 당장 내일 시작이 된다 해도 이상하지가 않다. 하지만 이렇게다가 또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조금은 또 이제 쉬어갈 만한 이제 그런 자리이긴 해요. 하지만 오늘 시장에 굉장한 이제 변화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초반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변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변화는 이제 수급이 많이 바뀌었죠. 오늘 보면은 오늘 열일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이고, 오늘 이제 또 제대로 이제 보여준 게 2차 전지 쪽 이제 반등이 또 나오고, 일단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2차 전지 반등 나오고,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오늘 또 올라갔죠. 그러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쪽 잠깐 좀 보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5%가 빠지고, 한국조선해양 또 한 2.10% 빠지고, 물론 이쪽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추세 하락은 안 나와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올라가면서 수급이 변하는 거를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데에서는 분명히 매물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못 올라갔던 쪽, 특히나 이제 시장이 방향성을 갖게 된다면은 그동안의 시장 주도 섹터에서 소외돼 있었던 쪽으로 수급이 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그동안에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던 타이밍, 그 타이밍이 언제 올지 모른다, 임박했다. 제가 바로 월요일 날까지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서머랠리가 이제는 정말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정말 임박한 거죠. 1000일선까지 올라와서 481선과 1000일선 사이에서 쉬어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쉬어감이 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000일선 터치하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정도 숨고르기성 쉬어감을 좀 가졌고요. 근데 이 정도 7거래일 정도 숨고르기를 하는데도 또 너무너무들 또 이제 이제는 끝물이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때 계속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장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리고 나서 올라가니까 또 급반등이 나왔죠. 이거 3일 만에 이만큼 올라왔으면은 이거는 정말 급반등인 거예요. 이제 급반등이 나왔으니까 또 이제 좀 숨고르기성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또 감내를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오늘 이제 수급을 본다면은 선물 쪽에서 올랐다가 윗꼬리 달면서 살짝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오늘도 3대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또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국제금리 그림을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제금리 특히 이제 그 장기물인 30년물이 이제 올라가면서 상당히 좀 이제 시장에 걱정을 또 안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해석을 해드렸어요. 30년물은 오히려 이것은 지금 이제 거의 뭐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때 시장 국제금리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국제금리 부분은 소화를 하고 빠질 거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림이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이죠. 국제금리 그림을 보시면 좋을 텐데 어쨌든 이제 그 안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국제금리는 이제는 고점 찍고 조정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미국 증시가 더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국제금리 때문에 빠졌던 거. 그게 이제 더 올라갈 거란 얘기죠. 특히 이제 국채금리 부분에 대한 우려를 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뭐냐면은 미국의 지니어스 법이라고 지금 이제 그 법안이 이제 상장될 것 같은데 지니어스 법이 뭐냐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달러와 연동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코인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 정부가 거기에 투자를 하는 법안을 이제 만들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게 되면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 중에는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업체는 뭘 해야 되냐면 발행 업체는 그 달러에 대응하는 자산을 딱 그만큼 갖고 있어야 돼요.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을 결국에는 뭘로 갖고 있게 되냐면은 이거를 국채로 갖고 있게 되죠. 미국채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국 국채가 그동안에 안전자산이라고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미국 국채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번에 뭐 통과가 되게 된다면은 이건 당연히 이제 미국 국채 금리는 빠질 수밖에 없겠죠. 국채 수요가 생길 테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나스닥도 이제는 국채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을 털고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미국의 증시에 대해 가지고 자꾸 그 밸류에이션으로 뭔가를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미국 증시는 예전에도 그랬고 밸류에이션으로 평가가 안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증시가 대표적인 증시가 미국 증시고요. 어쩌면 나스닥은 또 신고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해 가지고도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올 여름에 이제는 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머랠리는 이제 분명히 올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오늘의 이 1001선 돌파는 이제 그 서머랠리를 위한 어떤 초석을 마련을 했다. 이제 베이스 캠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오늘의 이제 변화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변화를 체감적으로 느끼시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지나봐야 되시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제 지나보십시오. 지나보시면은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날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뭐 특징주들도 상당히 오늘 뭐 특징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제일 뭐 특징적으로 움직인 쪽은 삼성전자 반도체와 2차전지인데 삼성전자 특히 오늘 뭐 3.3%나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하이닉스보다 상승폭이 더 컸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삼성전자는 함부로 못 움직인다. 왜 이렇게 삼성전자 안 가요? 삼성전자가 가면은 지수가 가버려요. 그러니까 지수가 갈 상황이 아닌데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사질 못합니다. 삼성전자를 끌어올려버리면 지수가 막 올라가 버리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어때요? 맘먹고 1001선 돌파를 해내는 날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올린 거죠. 그리고 이제 지수가 가게 된다면은 삼성전자는 또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지수가 가는 속도는 또 조절을 시켜야 되겠죠. 계속 뭐 하루에 막 3%씩 계속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방향성을 본다면은 분명히 우상향인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반도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요. 반도체는 제가 서머랠리가 오면은 지수를 주도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고, 소부장 쪽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죠. 오늘 요즘에 이제 반등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뭐 코스닥에서의 그 반도체 소부장 중에 시총 대장주 아닙니까? 잘 올라가고 있고,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잘 올라가고 있고, 뭐 시총 큰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뭐 지금 매수해도 되고, 요즘에 유리기판 쪽이 그 올라왔는데 필옵틱스 지금 뭐 차트도 이쁘네요. 뭐 YC 같은 후공정 업체 당연히 올라올 거고, 네오셈 오늘 뭐 이제 윗골 달긴 했지만은 또 들썩들썩 거리죠. CXL 쪽, 또 후공정 쪽에 뭐 테크인 같은 종목도 유력하고요. 제가 뭐 종목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아직도 반도체를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반도체를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기에 왔다. 조금 지나면은 이제 살 걸 이렇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말씀드릴 때 제가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는 종목 삼성전기죠. 오늘 3.45%. 반도체 올라가고 시장 올라가면은 이 종목은 더 탄력 있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방향성을 타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2차 전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2차 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5일선 타면은 이제는 바닥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때 매수하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5일선 타고 바닥 만든 거예요. 저점 만든 겁니다. IRA 법안이 어쩌면은 이제 보조금 지급을 미국에서 상당히 좀 그 종료시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1년 앞당겼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소화가 어느 정도 좀 됐고, 또 뭐 그 좋은 뉴스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죠, LFP 관련해 가지고 삼성 SDI와 LG 엔솔이 뭐 미국에다 투자한다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다 떠나 가지고 제가 2차 전지는 지금 자체 동력이 없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지수가 가려면 2차 전지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 2차 전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게 되면 에코프로 뭐 BM 같은 경우에도 8%나 올라오고, 뭐 LNF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올라왔죠. 뭐 에코프로 머티도 10%나 올라오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갈 준비를 한다는 뜻이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그게 지수가 갈 준비를 하는 거죠. 코스닥도 올라올 거라는 그런 암시를 주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고, 2차 전지 그 바이오와 2차 전지가 번갈아 가면서 코스닥을 이제는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없으신 분들은 지금 뭐 거의 바닥이라서 올해 바닥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지금 매수도 가능하다 말씀 좀 드리고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숨죽이게 하다가 오늘 또 이제 살짝 반등이 나왔는데, 자동차 계속 말씀드립니다. 아마 그 2, 3년 내의 저점, 어쩌면은 10년 내의 저점일 수도 있어요. 지금 현대차 저가 매수하실 분들, 그리고 난 장기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차 지금 사셔야 됩니다. 지금 사놓으면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대가 오고, 그리고 실제로 현대차가 미국에서의 이제 매출 같은 것들, 생산량이 늘었다는 소식이 분명히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 하반기만 돼도 그런 리포트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나오게 되면은요, 현대차는 그냥 막 생각보다 빠르게 막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30만 원이지만 현대차는 저는 한 3, 4년 내에 2배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은 역사적인 저점일 수가 있어요.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SL처럼 미국에 지금 부품 공장이 있는 이런 이제 부품 업체들, 또 하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업체들은 지금 뭐 현대차, 기아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더 빠르게 올라갈 테니까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고요. 지금이 저점 매수의 저를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또 미디어 업체들 올랐죠. CJ ENM도 5% 오르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3.5% 오르고, 아마 이제 이거는 오늘 이제 그 SM의 지분을 텐센트로 이제 하이브가 주면서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이제 일단 SM 얘기부터 좀 잠깐 좀 하면 SM은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선반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오늘 음봉이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좀 쉬었다 갈 겁니다. 그래서 SM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을 좀 이제는 좀 줄여야 할 때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일단 그 말씀 좀 드리고. 예,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중국에서 그러면은 중국 텐센트가 우리나라 엔터사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뜻은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K-팝을 중국에서 풀겠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텐센트라는 업체가 그런 투자를 하게 된 배경에는 이건 분명히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을 한한령이라는 공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암암리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암암리에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된 게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미디어 쪽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살짝 이제 어떤 기대감이 먼저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긴 하겠지만 너무 큰 상승을 바라보기보다는 CJ ENM 기준으로 480선 정도, 6만 5천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오면은 비중 축소 정도 좀 해주면서 아직은 좀 눈치 보기를 할 때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좀 올라가면은 비중 축소가 좀 필요한 그런 모멘텀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제 철강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5% 오르고 현대제철도 6% 오르는데 근데 두 개가 오른 부분이 이제 공통적인 거는 이제 저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올라간 부분이 조금은 좀 모멘텀이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철강이지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차 전지 쪽에 반등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2차 전지 반등을 타면서 포스코 퓨체엠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다 반등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 전기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설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올라오는 거죠. 어쨌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섹터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적어도 전고점까지는 또 올라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 조금 더 보자. 하지만 철강주에 지금 투자해도 되느냐? 철강주에 투자하느니 포스코 홀딩스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2차 전지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지금 철강 쪽이 엄청나게 경기가 좋아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철강 쪽에 투자하는 것은 지금은 신규 투자는 조금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다른 쪽에 비해 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만 조금 들고 와보자. 이런 이제 입장입니다. 자, 어쨌든 특징주들 요 정도 이제 보고요. 전략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지수는 아마도 이제 숨고르기성으로 천일선을 올라탔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안착을 위한 움직임이 이제 횡보성 움직임이 아마 내일은 또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성 움직임 아니면 내일 한 차례 정도 더 올라갔다가 좀 쉬든지 어쨌든지 간에 좀 쉼이 필요해요. 3일간 지금 상당히 좀 급하게 좀 땡겨버렸기 때문에 쉬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그 쉬어감이 이제는 정말 그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 쉬어감 속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쉬어감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마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잡돌이라고 그러죠. 물량 털기성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특히 조선방산 이런 쪽에는 오늘은 빠졌습니다만은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내일은 또 반등이 나올 거예요, 아마. 반등 나왔다가 또 뺐다가 하루 올랐다, 하루 뺐다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대 음봉이 한번 쏟아지는 이제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이제 예상이 좀 되고요. 그러면서 주도 그 수급이 어디로 이제 이전이 되냐면은 체인지가 되겠죠, 당연히. 반도체, 2차 전지, 또 바이오 이런 쪽으로 일단 수급이 이전되는 또 그동안에 못 올랐던 쪽으로 수급이 이전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보셔야 되고 많이 올라온 쪽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은 조금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이제 전략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수가 갈 때는 제가 늘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그리고 2차 전지도 아까 말씀드렸고, 바이오도 우리가 뭐 안 볼 수가 없죠. 오늘은 이제 바이오가 안 좋았어요. 하지만 바이오도 보시면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쭉 그냥 또 신고가 내버렸죠. 이런 거 보시면은 바이오도 다 땡겨집니다.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바이오도 유력한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알테오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바이오도 지금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로봇하고 자율주행 쪽은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죠. 로봇주들 지난번에 반등 나온 듯 하다가 또 숨죽이고 있는데, 이제는 코스닥 반등이 나오고 지수 반등이 시작되면은 로봇주들이 이제 제대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하반기 때 또 반등이 한번 슈팅들이 제대로 나올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니까 관심 가지시고, 뭐 유일이라든가 또 뭐 로보티즈 이번에 시세 좋았던 뭐 이런 쪽들도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쪽은 뭐 6월 달부터 테슬라가 지금 텍사스 오스틴인가요? 거기에서 로보택시 운영한다고 그러죠. SOS랩은 벌써 반등이 많이 나왔고요. 퓨런티어도 반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쪽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자율주행이나 로봇은 우리가 테마주, 현재 뭐 테마주이면서도 앞으로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그 안에 속한 기업들의 실적이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게임주도 요즘에 이제 좀 들썩이고 있는데, 게임주는 제가 뭘 봐야 된다고요? 신장 모멘텀 봐야 된다 말씀드리죠. 그래프톤은 뭐 지난번에 인조이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얼리 어댑터 버전이고 이제 본 출시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또 서브노티카가 하반기 때 서브노티카 2가 또 발매 예정이죠. 그리고 지금 뭐 실적 괜찮고 하기 때문에 크래프톤은 뭐 역시 대장주고, 버러비스는 그동안에 주가 안 좋았지만 이제는 붉은 사막이 어쩌면 올해 안에 출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시된다고 그러면은 주가가 한번 팡 뛸 겁니다. NC소프트 거의 바닥권이라서 이건 거의 바닥 매수로도 일단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올해 무엇보다도 아이온2가 지금 하반기 때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이온2는 유저들이 굉장히 기다리는 그 게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신장 모멘텀 있는 종목들로 해서 게임주들도 이제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보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이런 쪽도 꾸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남들보다 빨리 눈치채고 거기에 대응한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